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예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1910년대 그 항일의 모습을 지금 확인했는데, 어쨌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사실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3.1운동의 결과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탄생한 날, 그러니까 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 이름이 탄생한 날? 바로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탄생했습니다. 전 그래서 4월 11일은 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날 아니겠습니까? 이 날은 좀 임시 공휴일이라도, 법정 공휴일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4월 달에 쉬는 날이 없잖아. 이렇게 쉬면서 기억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는데 기억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쨌건 4월 11일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상하이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지금 이제 여기 기준점이 있죠. 제가 여기서 이제 축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상하이 시대와 그 다음에 충칭 시대로 나뉜다라고 하는 사실. 상하이에 출범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은 충칭이에요. 충칭. 근데 그럼 왜 상하이에서 왜 충칭으로 옮겼느냐, 계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계기가 뭐냐면 1932년이에요. 1932년도에 바로 이봉창, 윤봉길, 특히 윤봉길의 상하이 훈꼬공원 폭탄 투척이 성공되면서 더 이상 상하이에서는 활동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상하이를 떠나서 대장정을 거친 이후에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된다는 이 분기점을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3.1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상하이에서 출발했는데, 결국 윤봉길의 상하이 훈꼬공원 폭탄 투척 성공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상하이에서 활동할 수 없어서 바로 이동해서 충칭으로 정착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봅시다. 자, 3.1운동의 결과, 3.1운동의 결과,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는요, 바로 최초의 삼권분립, 입법, 사법, 행정, 분립한 공화정 정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영문으로 Republic of Korea, 공화국, 우리는 공화국이라고 지금 Republic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 현실적인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 이제 국회죠, 국회. 그 당시 국회를 임시의정원이라고 불렀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임시의정원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네.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돼. 임시의정원, 의회. 지금의 국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법은 법원이고요. 행정은 국무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왜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는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초의 삼권분립 공화정 대한민국 임시 출범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상하이잖아, 상하이. 그죠? 아니, 정부가 지금 독립을 추구해야 되는데 국내에 있지 않고 멀리 상하이에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건 불편하잖아. 국내에 무슨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연통제 교통국이다라는 겁니다. 이 연통제와 교통국은 쉽게 얘기하면 행정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에서. 그래서 이제 연통제를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이라든지 또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그런 통로 역할, 그 통로 역할을 연통제와 교통국이 하고 있다. 통로 역할, 연통제와 교통국이 하고 있다라는 거 통통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돌아가려면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할까요? 머니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독립하면 그때 갚아주겠다라고 해서 증서를 발급을 해요. 그게 바로 독립공채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독립공채를 살 외국인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그 일본 식민지인데 갑자기 자기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요, 우리가 이제 독립할 거요, 그러니 나한테 돈 좀 주시오,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인들은 안 사죠. 이때 이 25만 불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해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 네. 종이를 이제 나중에 준다는 약속이죠, 약속. 발행을 했는데 외국인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25만 불 중에서 15만 불이 매입이 돼요. 누군가 샀다는 얘기야. 이거 누가 샀을까? 바로 우리 그 이민의 역사, 공식적인 이민의 역사를 시작했던 그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확산돼서 미주 지역으로 넘어갔던 동포들, 그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공채를 삽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운영되는 데 있어가지고 재정적 지원을 많이 했던 게 바로 그 하와이로 갔던 사탕수수 노동자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외동포가 우리에게 준 사랑, 이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재외동포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밖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독립신문. 여러분들 독립협회만 독립신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독립신문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사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역사적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모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역사적 사실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이 모아놔줘야 나중에 일제강점기의 부당함,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시사료 편찬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참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그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 이승만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국제연맹 통치청원이라는 걸 넣게 돼요. 국제연맹이 이제 국제연합, 그러니까 유엔의 전신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대고 우리를 좀 통치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과 큰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독단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버린 거죠. 결국은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앞으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가야 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국민대표회의. 결국은 국민대표회의가 이때 이제 창조파 완전히 그냥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자, 그 틀 안에서 개혁하자라는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게 되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승만도 탄핵당하고요. 우리 그 근현대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2번 있어요. 첫 번째가 이승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이승만, 그 다음에 대한민국 때 박근혜, 2번 이 탄핵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승만이 또 탄핵이 되었었죠.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금 힘이 들어요. 힘 빠져요,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대립하고 이제 흩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그때 끝까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인물이 김구예요. 백범 김구. 그 백범 김구가 만들었던 조직이 뭐냐면 바로 한인애국단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한인애국단. 이 한인애국단원이었던 이봉창, 도쿄, 일본 심장 도쿄에서 천황을 향해서 폭탄을 투척했던 사건. 한인애국단 소속 이봉창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윤봉길 상하이 hunko공원 폭탄 투척 성공. 이런 모습들이 오면서 뭐야, 중국에서 장개석이 중국 리더거든요. 와우. 중국 100만 군인도 못할 일을 조선인 청년 한 명이 해냈다라고 하면서 윤봉길의 의거 이후에
전폭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해주는,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상하이 시대를 이제 끝내고 충칭 시대로 오게 됐는데요. 자,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을 준비를 해요. 왜냐면 40년대로 들어오면 이제 일제 패망이 그냥 눈에 보여요. 지금 일제가 지금 37년도 중일전쟁, 41년도 태평양 전쟁, 막 전선을 막 어마어마하게 넓히고 있으니까 이게 되질 않죠. 게다가 중국, 미국 어떻게 이게 보인다고요, 이게. 그러면서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자신의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독립당을 이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산하부대였던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부대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게 되는 것이죠. 이다 충칭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건국강령, 이제 독립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핵심은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네. 핵심은 공화국. 네, 그 기반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일선전포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여러분,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네. 영국의 요청에 의해서 인도 미얀마에 이 한국 광복군을 투입하고 있고요. 또 미국 OSS 특수부대예요. OSS 부대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고 있더라. 물론 이제 실행은 못 돼요. 왜냐면 일본이 갑자기 항복하는 바람에 실행은 못했지만 이런 국내 진공작전도 계획하고 있더라. 자, 기억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말의 정리의병 있지 않습니까? 정리의병은 13도 창의군을 만들어서 서울 진공작전을 꾀했잖아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한국광복군은 국내 진공작전이에요. 서울 진공작전과 국내 진공작전을 여러분들 꼭 비교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 이후에 활동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어떤 정부가 세계 어딘가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활동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이 대한민국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지금의 대한민국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어요.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일제강점기 내내의 활동 상황이었습니다.